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네, 짧게 오늘 제가 매매하는 관점이랑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영상입니다. 4월 4일 선고일 이후에 전략이 좀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는 맞았고요. 일부는 좀 틀렸는데요. 우리나라 이슈보다 외국 자본의 움직임이 더 강력한 흐름을 만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배운 것 같습니다. 시장의 대장은 당분간 대선과 관련된 테마라고 생각하고요. 출산, 그리고 일자리 쪽,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새롭게 나올 이제 새로운 그 이슈가 하나 있을 텐데요, 분명히. 그 이슈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상한가가 등장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장 강한 힘이 몰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맥은 역시나 이제 이재명 쪽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쪽은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변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로 제가 관찰을 해야 될 종목, 그리고 그런 쪽은 정책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관찰한 것 중에 일자리 쪽이랑 그 다음에 출산 쪽을 봤는데, 가장 강력한 쪽은 우선은 출산 쪽이 이제 파악이 됩니다. 치가부터 가장 높았고요. 에르코스라는 종목이 이제 신규 종목인데 이 현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종목도 지난번에 이제 총 3종목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에르코스가 이제 대장 쪽인데 일자리 쪽으로만 오픈롤이랑 밀비스 그리고 원티르랩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고, 일자리 관련된 종목은 과거에서부터 좀 많이 익숙해 있는 테마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대선과 관련된 종목인 것은 맞으니까 앞으로 좀 관심을 좀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형지 글로벌의 경우처럼 아침에 시가부터 많이 사는 게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시장 상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엘코스라든지 꿈비라든지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양새를 조금 보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테마들이 출산과 관련된 테마들과 그 다음에 일자리와 관련된 테마들이 이번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 등장해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좀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돈을 좀 무리해서라도 초반에 돈을 들였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당연히 들지만요. 우선은 현재 시장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한번 흔들림이 있게 되면 저한테 오히려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어쨌든 눌리는 구간들은 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좋은 타이밍을 좀 기다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것보다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초반에 전략이 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틀렸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콜과 풋이 있습니다. 콜과 풋이 있는데 제가 주로 매매한 구간이 앞쪽에, 지금 금요일 날에는 매매를 이제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지난 금요일날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이거는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못했고, 풋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풋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700%가 떴는데요. 오늘 여기서 700% 이상, 800%까지도 지금 상승을 한 모습이고, 저는 매도한 거는 이제 약 8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액만 이제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800%가 이제 떴긴 떴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지난 금요일날 가격을 위주로 말씀드린 거고, 저는 양쪽 다 이제 매수하는 방법, 즉 양매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콜과 풋을 동시에 매수하는 것을 지난 이제 목요일날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선고로 이제 탄핵이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 눌렸던 이유가
다른 시장보다 눌렸던 이유가 탄핵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때 이제 외부의 그런 지금 관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 얘기와 이제 상관없이 관세 얘기의 충격을 어느 정도 조금씩만 받고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강하게 한번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양매수 전략 자체는 저는 좋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확실히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때 매수하지 못한 게 좀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오늘 손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행히 제가 이제 양매수 전략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손해가 난 부분을 메꾸는 과정을 이제 거쳤지만, 실제로 이 돈을 다 번 것은 아니고요. 그 콜이 이제 똑같은 가격에 들어갔는데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99% 정도 이제 가고 있잖아요. 90% 이상. 이제 그대로 놔두면 이제 100% 잃어버릴 거고, 30만 원 정도를 이제 여기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고 나면 아마도 한 70만 원 정도, 약 투자한 돈에, 총 투자한 돈이 양매수를 했으니까 30만 원씩 하면 60만 원이거든요. 60만 원인데 투자한 금액에 대비로 했을 때는 약 100% 정도 수익을 내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손절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놓은 저점들이 있는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저점을 이탈하면은 사실 무조건 손절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전에 그 엔캐리드 사건 때문에 그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굳이 여기를 깨지 않아도 될 지점들을 일부러 깨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할 종목들을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했었고, 시장 시작하기 전에 좀 정리를 했었고요. 대진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좀 아쉽긴 합니다만, 우선은 손절 처리를 했고, 손절 처리한 이후로 하락한 폭 자체를 보게 되면 실제로는 좀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 가격대보다 밑에 가격대에 딱 걸쳤을 때 손절을 했는데 10% 정도 이하로 더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손절, 처음에 시가가 많이 내려간 것 때문에 손절을 아끼다가 오히려 더 크게 손해가 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이번 경우로 체험을 좀 많이 해본 것 같고요. 그런 거 비슷한 게 지금 이제 한택이라는 종목이고, 한택이라는 종목이 초반에 마이너스 6% 정도 떨어졌는데 시가 부근에서부터 매도를 했어도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택이라는 종목이 돈이 많이 들어왔었고 하니까 이 근처에 있는 가격을 한번 터치는 할 거라고,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터치를 하는 거를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가부터 너무 개파락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다렸는데 실제로는 더 밑에까지 하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짠 전략은 뭐냐면, 만약에 이게 트릭이라면, 앞에 있는 게 트릭이라면, 진짜가 아니라, 만약에 트릭이라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양봉이 나오죠? 이 양봉들을 이제 깨버릴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아두고, 이제 매수를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추매를 일단 한 상태이고요. 이 앞에 있는 이 이제 손해액은 좀 더 커진 손해액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그냥 내가 감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펼쳐봤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제가 의도한 대로 되면 이제 오히려 손해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의도랑 벗어나게 되면 이제 손해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데, 그래도 그 과거의 경험을 좀 토대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 외부의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이 종목이 이제 상승했었던 이유가, 지금 보면 미국 행정부의 이제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거란 말이죠. 근데 LNG 프로젝트를 멈춰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LNG 프로젝트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테마가 사라지고 이슈가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하락한 것이 아니라 외부 상황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돈도 많이 들어왔었고, 실제로 신규 종목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경우에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양봉의 저점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외부 요인 때문에 하락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좀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한 것이고요.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유일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저점을
사실은 쉽게 깰 수 없는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매수한 포인트도 좀 낮은 포인트에 해당을 하고요. 조금 이제 나눠서 매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포인트들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포인트였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똑같이 이제 양봉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양봉이 진짜라면, 가정을 세웠어요. 한번 저점을 깼고, 그 다음에 만든 양봉. 특히, 앞에서 상한가를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등장하는, 두 번째 정도에 등장하는 상한가 이후에는 이 저점을 좀 깨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이 저점을 깨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등장하는 30분봉에서의 양봉, 좀 가끔은 이제 그런 양봉을 이제 기준으로 잡아서 매수를 해봤을 때, 실제로 그 지점을 저점으로 여기고 상승하는 경우도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세우는 기준은 외부 요인 때문에 하락한 경우,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가 사라져서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외부 요인 때문에 하락을 한 경우에는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이런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좀 전에 이제 잠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재매수를 한 상황인데요. 손절의 금액을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나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했던 것이고, 올라왔을 때 여기 저점을 깨버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종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일단 매도를 했고, 앞전에 여기 이미 하락하기 전에 여기에서 한번 매도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개파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제 30분봉으로 약간 반등이 한 번쯤 나왔을 때 그때 매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 계획이랑 제 전략이랑 조금 다르게 엇나간 그런 상황이긴 하죠. 전반적으로 시장에 지금 파급되어 있는 영향력 자체가, 특히 관세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확실히 큰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명칭을 이제 하기를, 과거에 이런 비슷한 흐름이 있었을 때가 뭐냐면, 이제 시장에 악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악재의 종류 중에, 제가 결론을 많이 내린 거는 악재의 종류가 나뉘는데, 그 종류 중에 관계된 것 중에, 돈의 흐름이 있죠. 흐름. 그러니까는 이 돈이라는 거는 정말 글로벌 메이저 그룹. 저는 형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형님들의 돈, 그 흐름이 변화가 생기느냐라는 게, 변화가 있느냐, 그런 이슈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파워가 보통보다는 되게 강력한 파워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게 아니라 돈의 흐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의 흐름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발생하지는 않는데 약간 신선한 악재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제 전쟁이라든지, 전쟁인데 근데 전쟁도 약간 일부 지역에서만 생기는 전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리고 뭐 질병이 발생을 하는 거라든지 일부 지역에만 해당하는 그런 이슈가 생기는 것, 이런 악재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강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돈의 흐름이 이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돈의 흐름이 뭐 어디 다른 국가로 흐른다든지, 아니면 변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한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금리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런 종류의 돈의 흐름을 말씀드린 거고, 돈의 흐름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강력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근데 그 돈의 흐름이 생기는 것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엔케이리드라고 하잖아요. 이 엔화 때문에 생긴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인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상승을 하는데 주로 전환에 대한 이제 이슈가 생기는 거라든지, 이런 정도의 파워급이 있을 때 돈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강하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쪽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관세가 이제
관세를 생각보다 많이 부과하기도 했고요. 관세 때문에 지금 여러 지금 나라들에서 돈의 흐름이 지금 엉망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때에 이렇게 강력한 이제 공포가 생기기도 하고 그 공포나 이런 위기들이 생기면서 하락이 굉장히 강할 수 있는 그런 이슈거리가 된다는 건 이번에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 중에 원티드랩이라는 종목이 있고 각각의 대장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매수는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매수는 못했고 꿈변하는 종목도 이제 올라갔고 에르코스라는 종목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투상이 등장을 했고 투상을 위주로 저는 매매를 할 것 같고요. 동신건설이라든지 이제 인맥주 관련된 쪽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은 이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슈 자체가 강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당분간은 이렇게 앞쪽의 영역에 있는 종목들로만 매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매매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위주로 많이 생각할 거고요.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유라테크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세종시 관련된 종목이고요. 원칙상으로는 테마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써니전자라든지 아니면 김무수 테마가 있죠. 평화홀딩스라든지 네. 그리고 아마도 한동훈과 관련된 종목이 다시 등장을 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아예 안 두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주로 관심을 둘 분야는 앞으로는 우선 정책 쪽 관련된 종목을 위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접근을 할 거고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기회가 여기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매매를 할 때에도 주로 1등 테마, 대장 테마가 되는 영역에서만 매매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유일로보틱스라든지 한택은 제가 세우는 그 저점을 지키게 된다면 분명히 위쪽으로 상승하는 그런 타이밍에 한 번쯤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일단 매매는 잘 마무리를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진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11선을 깨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왔는데 또 한 번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진첨단 소재는 사실 미국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에 이제 공장을 늘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관세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도 크게 덜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외부 요인 때문에 일단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양봉의 저점을 이제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일단 해놓고 손절을 했을 때도 일봉으로만 보게 되면 이득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런 관점을 좀 생각해 보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 지금 고민이 좀 되네요. 아예 여기 저점이 이제 10990인데 이 저점을 지키게 되면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한 3일이나 4일 정도에 35% 정도가 빠졌는데 대진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는 ESS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사라지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도 하고 그런 이슈가 사라진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 자체도 생각보다 앞전에 이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오늘 잘하면 양봉 전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 좀 해보고 양봉 전환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잘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런 영역들일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다른 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돈을 조금만 남겨놨어요. 3만원 정도만 남겨놨죠. 3만원 정도 남겨놨는데 한 400% 수익이 되니까 9만원이 찍혀 있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거래되는 정도가 액수 자체가 여기서부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금액 자체가 900원, 1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순간순간 거래될 수 있는 걸려져 있는 이제 금액 자체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저는 일단 매도는 해봤고
갭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제가 많이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고 제가 경험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은 돈을 좀 확보해 놓고 상황을 보겠고요. 만약에 밑에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여기서는 또 오늘 중으로 만약에 많이 내려오게 되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많이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수익 난 거를 담보로 매수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우선 지금 이렇게 시장을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전에 속보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흑자 전환을 다시 했네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저는 오히려 이제부터는 좋게 봅니다. 2차 전지 쪽이 이미 내려올 만큼 많이 내려왔고요. 4년에 걸쳐서 음봉을 맞았고 2차 전지가 아예 사라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 2차 전지를 만들어낸 기업들 자체가 한국 기업들이 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라든지 심지어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30만원에서 거의 이제 4만원까지 갔으면 약 여기도 찍히죠? 80% 이상이 빠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 이미, 하락을 이제 실적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요소들은 최대한 거의 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엔, 에코프로 머팅, 아니면은 이제 포스코 DX가 최근에 또 강하게 올라갔던 거래가 많많이 활발했던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이 영역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월봉으로서 지금 60일선을 밟고 되돌리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한 번도 여기 위를 이제 21선을 이제 터치하러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2차 전지가 결국에는 무조건 필요한 시대란 말이죠. 로버트에도 필요하고요.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계속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2차 전지 쪽에 당연히 우리나라가 일부는 차지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영역에서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 대신에 개인적으로 여기 위에 있는 저 위까지 올라가려면 중국 기업들을 이겨내는 그런 그림이 다시 한 번 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테마, 이제 정책과 관련된 테마 중에 다시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지, 어떤 부분들이 나올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됐을 때에는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매매를 또 하게 되면 제가 또 영상을 남겨서 말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